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주의 그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드물기는 한데 제대로 진단이 안 되거나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발목 관절의 원위 경비 인대 손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원위 경비 인대 손상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발목 관절이 되겠고요. 발목은 크게 세 개의 뼈로 발목 관절이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큰 뼈가 경골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정강이 뼈라고 하죠. 옆에 있는 비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꿈치 위쪽에 있는 거골, 이 세 개의 뼈에 의해서 발목 관절이 이루어지는데 경골과 비골을 고정시켜주는 인대가 원위 경비 인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골과 비골을 고정시켜주는 원위 경비 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위 경비 인대 손상은 주로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손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원위 경비 인대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에 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대 파열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골절이나 탈구에 동반이 돼서 원위 경비 인대 손상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나 치료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요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원위 경비 인대 손상이 있다면은 발목에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뼈가 딱 잡아줘야지 발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경골과 비골이 쉽게 해서 인대가 파열되면 불안정해지고 헐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발목에 통증도 오겠고, 장기적으로는 염증도 생기고 부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관절염도 올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병인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위 경비인대 손상에 대한 치료는, 첫째는 진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첫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치료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원칙들이 아직도 좀 이게 의견들이 합치가 안 돼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원위 경비인대 손상은 치료도 힘들지만은 치료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완전한 치료가 안 되면은 예후도 좋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발목의 관절의 관절염이나 기능 장애와 같은 그런 후유증이 남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과 치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진단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어렵냐면은 환자를 본 의사분이 환자에 대한 원위 경비 인대에 대한 손상을 의심을 하는 게 첫 번째 진단이 되는데, 의심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은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되느냐면은, 원위 경비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면 뼈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 검사는 발목을 꺾어서 부하를 줘서 찍는 엑스레이 촬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인대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병원에서는 텔로스 부하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진단이 가능한데, 잠깐 실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분이 원위 경비 인대 파열이 있던 분이고요. 그 환자의 반대편 발목이 오른쪽에 있는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에 있는 부위가 이제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되는데, 만약에 인대가 파열이 됐다면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겠죠. 좌측에 있는 것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우측은 정상적인 간격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좌측의 사진같이 경골과 비골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면은 원위 경비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인대 파열이 어느 정도 진단이 내려졌다면은, 인대는 파열이 어느 정도고, 혹시 이제 동반된 다른 손상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MR 검사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MRI 검사보다는 관절에 직접 조영제를 넣고 촬영하는 MRA, 그러니까 MR 관절 조영술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원이 경비인데 파열이 있는 환자의 MRA 그 사진이 되는데, 그림 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영제가 관절 바깥으로 새 나가니까 인대가 쉽게 끊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관절의 간격이 벌어진 것도 보이니까 더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이 경비인데 파열이 있다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로서는 그 끊어진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 사실 힘들고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이 경비인데 그 인대 파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수술적인 방법은 조금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거리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부분의 기존의 수술법들은 이렇게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골로부터 경골 쪽으로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끊어진 인대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였었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은 아스렉스라는 의료기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타이틀로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수술법이 개발이 돼서 시행이 됐었고, 과거에는 이것이 재료가 보험이 안 돼서 환자 비용 부담이 꽤 됐었지만은 지금은 보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이 타이틀로프라는 기구를 이용한 수술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좌측 그림에는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이 됐다면은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 뼈 양쪽에 단추 같은 버튼이 있지만은 그 뼈와 뼈 사이에는 고정이 없는데, 이게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실이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그림과 장비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좌측에 있는 것이 실제 고정할 때 쓰는 타이틀로프 수술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대 파열된 부위에 고정이 돼서 관절을 잡아주게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수술 모시도가 되는데, 파열된 인대 부위로 우리가 이제 가는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타이틀로프를 빼낸 다음에 양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을 당겨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준 다음에 실의 매듭을 엮음으로 인해서 수술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과거의 수술법 같이 만약에 나사를 이용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수술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되는데, 첫째는 나중에 그 나사를 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인대가 제대로 붙을 때까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땅을 디디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3개월 동안 땅을 안 디디면은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 환자들이 땅을 디디다가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에는 나사 부러진 부위를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나사를 몸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원치 않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사를 이용한 고정보다는 이 아스렉스 회사에서 나온 타이틀로프라는 기구를 이용한 수술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실제 타이틀로프를 이용한 수술 예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수술실 안에서 있는 엑스레이 장비인 시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한 엑스레이가 되는데, 좌측은 수술 전, 우측은 수술 후가 되는데, 좌측에는 원이 경골과 비골 간격이 수술 전에는 한 12mm 됐던 곳이 타이틀로프를 이용한 고정을 하고는 4.5mm 정도 이게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관절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잡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보통 고정은 짧으면 2주, 길면 3주 정도 되고 바로 땅을 디딜 수가 있으니까 회복도 상당히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이 경골과 비골의 인대 파열은 다른 인대 파열이나 골절과도 동반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지금 엑스레이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목 안쪽에 관절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목 안쪽에 인대도 파열이 되어 있지만은 바깥쪽에 있는 비골이라는 뼈의 관절 위에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골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골절이나 단순한 인대 파열보다는 탈구에 준하는 손상을 받았던 환자고요.
이 환자는 그러니까 발목 안쪽 인대도 파열되어 있고 비골도 골절도 되어 있지만 원위 경비, 관절의 인대까지 파열이 된 아주 심한 외상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이 안 되거나 수술적인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면 아주 큰 후유증이 남아야 될 환자들인데, 다행히 이 환자는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올바른 진단을 해서 제대로 수술이 돼서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측인대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들어가 보면은 인대가 뼈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견열 파열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봄철에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가듯이 그 인대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견열 파열된다고 그러거든요. 뼈로부터 완전히 인대가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대를 직접 빼다가 고정을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뼈에다 저희가 가는 구멍을 뚫어서 직접 인대하고 뼈를 봉합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대 봉합이 끝난 다음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골절된 부위에 대한 뼈를 맞추는 고정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하면서 같이 그 원위 그 경비 인대에 대한 타이틀로프를 이용한 고정술을 마친 사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에 약간 이렇게 실에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부위가 타이틀로프를 이용한 고정을 한 수술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장 안에서 저기 엑스레이 장비인 시암을 이용해서 인대 파열과 골절은 수술이 된 상태에서 원위 경비 인대를 고정을 하기 전과 후를 찍어놓은 그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좌측은 고정하기 전, 우측은 고정하고 나서의 엑스레이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환자의 최근 그 발목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환자도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나중에 이제 쇠판을 한번 뽑긴 뽑아야 되겠죠. 골절에 대한 쇠판은 뽑아내는 게 낫거든요.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환자는 인대 부하 검사에서 원위 경비 인대 파열도 확인이 됐지만, 바깥쪽 관절이 벌어지면서 바깥쪽에 있는 인대 파열도 같이 진단을 받았던 그 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인대, 외측 인대뿐만 아니고 원위 경비 인대 파열에 대한 것도 같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사실 사전에 충분한 진단이 안 된다면 수술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외측 인대에 대한 봉합술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완전히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뼈가 보일 정도니까 완전 파열이었었고요. 인대 봉합술을 잘 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인대를 봉합을 마친 사진이 되겠고, 이제 이후에 벌어져 있는 원위 경비 인대 그 간격을 타이틀로프를 이용해서 고정한 시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안정하게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에 드물지만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원위 경비인대 그 파열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과 수술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